평일에는 저희가 책보 가게로 하고 주일날은 공명교회로 하니까 보시면 아시지만 교회 색깔이 전혀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빠 언제 교회로 변신해?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의 삶이다. 나의 삶이 되는 공명교회 극년 목사 황인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허드슨 테일러라는 책을 읽고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문과를 가게 됐고요. 가서 이제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에 거기에 들어가게 됐고 1년간 중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평신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수원선교회가 저희 모교회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신학을 가고 선교를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을 하고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목사님께서 부목사 5년 이상 하고 나가야 된다.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5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쨌든 선교는 결국 이 양평으로 오게 됐고요. 이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사실 저는 하나의 과정 코스였습니다. 비슷한 과정이고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우연치 않게 영국의 네이션스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됐고 2달 동안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하게 됐고 영국 웨일즈의 평신도 선교사로 6년, 7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고 장기적으로 계속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적 교육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명교회의 이름의 공명은 제갈 공명의 공명이 아니고 공명한다, 마둘린다라는 의미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공명되고 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공명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담아서 공명하는 교회, 그래서 공명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딱 2가지의 좀 중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상의 삶이 훈련되는 공동체, 또 재정에 있어서 또 공유되고 또 투명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공명교회가 지향하는 바고, 그래서 예배는 저희가 주일날 11시에 한 번 드리고요. 이후에 주로 교제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유럽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또 사역을 해왔었고 다시 이제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특별히 저는 난민에 관심이 있어서 난민들을 위한 학교 이런 것이 저의 이제 마음에 늘 있어서 언젠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뭐 여전히 그 꿈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에 남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한국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양평은 백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고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저 저희가 선교사의 마음을 한번 내려와 살아보자. 보통 선교사가 가면 2년 정도 언어나 문화를 배우거든요. 2년 정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어가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약간 막무가내로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만 먼저 예배를 집에서 드렸고 6개월 후에 이제 배 목사님도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개인적으로 한 3년이 넘어가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제가 있어야 하는 또 공명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들이 생겨나서 지금은 한 8가정 정도가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목사님은 이제 양평으로 왔고 이곳에서 선교지와 같은 곳이니 함께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선교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가정사역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불모지는 오히려 한국에 있다 싶어서 같이 하면 재밌겠다. 청년부 출신이었고 두 가정이 아내도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의미도 있고 똑같이 선교사 준비하고 있었으니 둘 다 그러면 양평을 선교지를 생각하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장점은 탤런트가 다 달라요. 저희는 2사람이 공명교회를 이끌지 않고요. 4사람이에요. 사모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4사람이 있으니까 다양한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 교회 오는 성도분들도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내들도 같이 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표로 온 거고 저희 둘만 하진 않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한국교회의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 한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리더십 구조이다. 우리의 역할이 너무 사람들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것의 하나로 공동 목회를 생각했습니다. 아까 백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 또 저희 4명만 결정하지 않고 함께 저희 멤버가 되는 지체들이 될 수 있으면 수평적 구조에서 의사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목회 스타일도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쏠리지 않도록 그거를 늘 좀 염두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 가면 특별한 것을 하지 않고 언어를 2년 동안 배우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역 조사를 하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냥 한 2년 정도 살아보자.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 양평 이 지역이 생각보다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 가정들이 많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니까 문화적 수준이나 욕구들은 있는데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을 좀 섬길 수 있는, 특별히 젊은 가정을 좀 섬길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책방이라는 컨셉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고요. 여긴 어떤 의미에서 중간지대예요. 보시면 아시지만 교회 색깔이 전혀 없고 십자가도 없고, 주중에는 저희도 뭐 목사로 불리지 않고 뭐 사장님, 뭐 삼촌, 아니면 뭐 저희가 책방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서로가 그냥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책방, 그 중에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양육 이런 주제로 이제 책방을 열게 된 거죠. 네. 우선은 저희가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인프라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는 특강으로 여러 가지 문화 강좌를 개설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올해 연초에도 겨울방학 특강으로 한 10개 강좌를 열어서 한 7, 80명 아이들이 모임을 다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반응은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문화 강좌를 많이 좀 열었었고요. 우리 황 목사님이 또 영어를 잘하시니까 저희가 매주 영어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저는 한자로 매주 아이들 한자를 매주마다 저희도 같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장소 대여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양평에 교사들이 뭐 리코더 모임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독서 모임도 있고, 피아노 레슨 하시는 분은 여기서 연주회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저희가 장소 대여를 해주고 있고요. 물론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냥 커피만 마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그림책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엄마들 대상으로. 또 문화 세미나를 열어서 강사를 초빙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양평이 어쨌든 시골이어서 되게 좁거든요. 한 번씩은 저희가 정신이 바싹바싹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저희의 신상을 다 알고 오시는 거예요. 이미 소문이 어느 정도 나서 저분들이 목사고, 뭐 심지어는 제가 영국에서 뭐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다 알고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생기죠. 본인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많이 찾아주시고 또 활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전 그게 다 특별한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는 건 주일에 오신 분은 주일 성도라고 하고요. 주중에 여기에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분들은 주중 성도라는 말을 써요. 성도라는 개념이 좀 더 확장이 된 거죠. 주중에 오는 분들도 저희는 주중 성도니까 그냥 여기 오시는 분들 자체가 그게 특별한 거고, 그게 저희한테는 좀 이렇게 행복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주중에 이미 저희가 책방을 통해서 알게 됐고 친해졌습니다. 서로 뭐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는 관계가 편해졌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주일날 예배에 처음 오시게 됐어요. 보통 교회 처음 오시면 되게 어색하시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예배가 끝나는데 그분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가셔서 식사 준비도 같이 하시고 테이블도 다 열심히 닦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이미 우리가 충분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예배는 처음 와서 기독교적인 용어라든지 찬송가는 처음이지만 이미 관계가 친하니까 이분이 자기 집처럼 편하게 여기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비슷한 경우인데 5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도 이제 교회를 데려가면 교회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오기 전부터 늘 책 보고 가기라는 곳으로 매일 이 아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거부감이 없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얘도 다른 교회에서는 나가버렸는데 여기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더 놀래고.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평일에는 저희가 책보 가기로 하고 주일날은 공명교회로 하니까 이 아이가 아빠 언제 교회로 변신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를 하니까 그 아이도 너무 네, 귀하죠. 네. 이제 더 이상 좋은 설교라든지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들은 이미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 인터넷 쳐보면 좋은 설교, 뭐 전 세계에 자막이 달려있는 훌륭한 설교들이 많고 이제 관건은 삶으로 그걸 살아내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일상의 삶이 건강한 공동체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만 설교만 선포되고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교회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메시지가 돼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의 삶이 건강한 교회, 그것을 늘 꿈꾸고 또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국 교회는 예배가 삶이 된 것 같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얘기 하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그냥 삶이 돼버렸다. 네, 저도 그걸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제권 안에서도 다음 세대 안에서도 그 이야기가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고 높은 자리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알려지는 자리보다는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싶고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좀 도전을 주고 싶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보다는 삶이 메시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성공을 지향하잖아요. 근데 성공의 개념부터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자면 그냥 각자 생각하는 성공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저희는 개척이잖아요. 개척의 또 성공 지향점은 사실은 더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성공에 대한 그런 정의를 다시 한번 자기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고 뭔가 저희도 사실 맨몸으로 뛴 거거든요. 답은 보이지도 않지만 네, 정답은 못 맞힐 것 같고요. 비슷한 근사치의 답은 맞춰가면서 이렇게 한번 한 발 내딛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자나 아니면 모든 성도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